넌 도대체 뭐가 원통해서 여기까지 날 찾아온 거야? 누가 최고인지 가려내야지. 아이, 그냥 네가 최고해. 그냥 명예롭게 최고로 살아. 그러면 되잖아. 친일 반민족자에게 의문의 지도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나쁜 놈 박창희와 만주에서 자네가 최고 아닌가? 만주에서. 또한 독립군에게 같은 지도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좋은 놈 박도원.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되니까. 액수가 문제겠지. 그리고 딱히 노린 건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로 지도를 손에 넣은 이상한 놈 윤태구. 저놈 뭐야? 아, 몰라. 모르는 놈이야. 1930년대 만주 벌판을 배경으로 단 하나의 지도를 차지하기 위해 대륙을 누비는 세 남자의 얽히고 설킨 운명적인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배우 정우성과 이병헌 그리고 송강호의 초호화 캐스팅과 당시 한국 영화 사상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영화로 개봉 전부터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최종 흥행 성적은 669만 명을 넘긴 누적 관객 수로 국내에서는 2008년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역대 흥행 순위는 9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70억 원이라는 역대급 제작비에다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손익분기점이었던 650만 관객 수를 겨우 넘기면서 연출을 맡은 김주훈 감독에 의하면 영화의 최종 수익은 성적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액수가 문제겠지. 평가는 로튼토마토 83%, IMDb 7.3, 메타크리틱 7.5로 상당히 높은 점수와 더불어 칸 영화제의 비경쟁 부문에 초청까지 받으면서 스파게티 웨스턴 장르가 판치는 해외에서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김치 웨스턴으로 소개되며 나름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도 평론가와 관람객 기준 모두 7점대 이상을 유지하며 전체적인 평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개봉 전부터 지나친 마케팅 때문인지 부풀려진 기대감에는 못 미쳤다는 평과 다소 부실하면서 단순한 줄거리에 아쉬움을 표한 관객들도 많았습니다. 에이, 인간들 진짜.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중 역대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영화 석양의 무법자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석양의 무법자는 서부극이 낯선 사람들에게도 제목이나 OST를 단 1초만 들어봐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영화인데요. 전설적인 영화배우 및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전세계에 이름을 알린 작품이기도 하며 IMDb에서 8.8로 반지의 제왕에 이어 5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역대 평점 순위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모티브로 얻어온 것 외에도 석양의 무법자의 원 제목인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에서 마지막 놈만 바꿔 제목 또한 패러디했습니다. 석양의 무법자 외에도 이만희 감독의 만주 웨스턴 대표작 쇠사슬을 끊어라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준 감독이 쇠사슬을 끊어라 영화를 보고 나서 한국에도 전 서부 영화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웨스턴 영화들과는 다르게 한국인 위주로 상황 설정이 가능한 일제강점기 만주를 배경으로 하면서 독립군과 일본군 그리고 마적들이 등장하는 소재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중국과 한국의 액션 영화의 한 장르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김주훈 감독이 모티브로 제작한 이 두 영화 외에도 중국에서는 1986년에 개봉한 부기열차의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도 한 장을 두고 벌어지는 전체적인 줄거리와 윤태구처럼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쫓기는 설정, 그를 쫓는 자의 무기가 윈체스터로 박도원과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지도를 쫓는 마적단들은 박창희와 일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적했지만 보물지도, 윈체스터, 그리고 마적단은 서부극에선 대표적인 클리셰라고 봐도 충분한 수준으로 흔한 설정이기도 하며 애초에 부기열차도 서부극 영화를 따라한 마당에 누가 누구를 베꼈다는 것 자체가 마치 아이폰을 두고 샤오미가 갤럭시를 지적하는 느낌이라 이 논란은 금방 묻혔습니다. 그 참 이상한 놈이네. 아니, 이게 지 거야? 시속 50km를 넘는 기차 밖에서 펼쳐지는 총격전. 기관원들이 자기네들은 30km 이상 안 달려봤다고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고. 달리는 스쿠터에서 뛰어내리는 송강호. 저 장면 강호식 직접 스턴트를 직접 한 거였죠. 말에 묶여 끌려가는 류승수. 유승수 씨는 저거를 더미로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진짜로 해야 된다니까 계속 그걸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핏 봐도 위험해 보이는 액션씬들 중 대다수가 대역 없이 배우가 직접 촬영하면서 많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의 목숨 걸고 차원이 다른 고난이도 액션 장면들을 전부 대역 없이 소화해낸 배우 정우성은 귀시장 총격전에서 말 타는 도중 두 손을 놓고 사격하다 떨어져 왼팔이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다행이다라고. 만약에 오른손 부러졌으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오게티는 아니지만 영화 내에서도 이 장면을 느리게 보면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면들을 배우들이 직접 스턴트를 한 건 아닌데요. 윤태구가 마적들에게 쫓기는 장면에서 계단 밑으로 뛰어내릴 때 대역을 잠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 송강호도 촬영 기간 중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촬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축구 때문에. 공을 차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다음날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쉬는 날엔 축구로 시간을 때웠는데 촬영이 아닌 축구 경기 중에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태구의 파트너 만기리를 연기한 배우 류승수도 발목 부상을 입었는데 밑에가 이렇게 낮은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다친 거 두 번째 테이크였거든. 다치는 것도 간지나는 정우성에 비해 어이없게 다쳐서 감독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톰 홀랜드도 울고 갈 밧줄에 매달려 하늘을 날아다니는 정우성의 공중사격. 영화의 무술 감독을 맡은 정두홍은 줄 타고 넘어가는 해적 영화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합니다. 것들은 이제 해적선 있잖아요. 해적선. 해적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장면 또한 CG가 아닌 정동 무술 감독이 뒤에 같이 매달려 직접 촬영을 담당했고 배우 정우성은 골절된 왼손으로 매달리면서까지 대역 없이 소화해냈다고 하는데요. 제 정우성 씨 팔 부러진 상태로 매달려 장고생했죠. 정신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에서 바닥을 자세히 보면 정우성의 그림자 역으로 카메오 출연한 정두홍 감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태구를 혼자 버리고 날아가 버린 박도원. 하지만 왼쪽 상단에 보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마이크나 반사판을 들고 있던 스태프의 발이 살짝 노출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윤태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최후의 발악으로 선택한 방수 헬멧. 헬멧은 시장에 있던 수많은 소품 중 하나였지만 원래 그냥 현장에 있던 소품이었는데 현장에 있던 거. 네. 이걸 뒤집어 쓴 건 대본에 없던 송강호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데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게. 개봉 당시에 떠돌던 오게티 중 하나가 귀시장에서 윤태구가 적들을 유인할 때 바닥을 보면 스태프가 버린 자판기 종이컵 2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만 몇 번을 돌려본 결과 자판기 컵은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님이를. 이대로 포기하기는 아쉬워서 200개가 넘는 촬영 현장 스틸컷을 돌려보다 결국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아무리 봐도 사진으로 찍힐 만큼 대놓고 보이는 곳에 2개의 종이컵이 똑같이 뒤집어진 채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실수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컵 위치를 참조하면서 장면을 다시 돌려봤는데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컵이 있던 두 위치 부근에 뭔가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총을 쏘자 대부분의 총알이 튀는 것도 컵이 위치한 곳인데요. 정리해보자면 저 컵은 스태프가 실수로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촬영할 때 바닥에서 튀는 부분을 주의하도록 표시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컵을 발견한 분은 촬영 전 리허설 때 놓여진 이 스틸컷을 봤다던지 아니면 실제로 촬영 때도 컵으로 표시하고 편집으로 지웠지만 극장판에서는 컵을 삭제하지 않았다던지 둘 중 하나인 듯합니다. 물론 전부 다 제 뇌피셜입니다. 영화 범죄도시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12년의 긴 무명 시절을 끝낸 배우 진성규의 데뷔작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귀시장의 패거리 중 한 명으로 출연하면서 정면 컷 2초, 정수리 컷 2초로 총 4초 정도 등장합니다. 귀시장을 빠져나온 윤태구를 가뿐하게 잡아버리는 박도원. 선글라스를 끼면서 올드보이 최민식을 한번 따라해보는데 너 누구냐? 선글라스를 자세히 보면 반대편에 서 있던 박도원의 실루엣이 반사되는 디테일한 연출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멱살 잡힐 때 보면 박도원은 사라지고 붐마이크를 들고 있는 스태프와 반사판 그리고 카메라맨 등 촬영팀이 전부 다 보입니다. 여러 영화 오게티를 다뤘지만 한 컷에서 이렇게 많은 스태프가 발견된 오게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도원이 잠자는 틈을 타 다시 도망친 윤태구는 독립군을 사칭한 아편굴의 주인과 만나게 되는데요. 전 독립운동을 하는 서재식이라고 합니다. 저식이 아편 피다 머리가 돌았네. 개나 소나 독립운동한다 그러더니 이제 아편 장사치도 독립운동한다 그러네. 아편에 취하면서 결국 잡힌 윤태구는 탈출하기 위해 상황을 힘으로 제압해보지만 미동도 없어 결국 눈가를 찔러버리는데 자세히 보면 송강호의 손가락은 눈깔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어서 아편굴의 최종 보스 서재식과 싸우다 개발리는 윤태구. 쓰러지기 전까지 서재식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선글라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배우 송병호 특유의 변태 연기를 담기 위해 이 장면에서만 선글라스를 벗고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뺏기 위한 마지막 추격전 속에 일본군이 쏜 총알에 모자가 구멍이 나버리면서 빡친 박도원은 역주행을 하며 일본군을 박살내버리는데요. 하지만 대략 1분 전으로 돌아가 뒤늦게 추격전에 합류한 박도원을 보면 모자에 이미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편집 실수인 듯 했지만 원래는 추격신 전에 이 셋은 판자촌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창희는 누워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던 박도원한테 시비를 걸면서 총을 갈기는데 이때 모자에 구멍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통째로 삭제되면서 영화 내에서는 일본군이 쏜 총에 구멍이 난 것으로 설정이 바뀌었는데요. 때문에 판자촌부터 역주행 전까지 구멍이 난 박도원의 모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니들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거냐? 박도원에게 역관광을 당하는 일본군 중에서 뒤에 앉아있던 아저씨를 보면 총 맞아 죽은 건지 총소리에 놀라 죽은 건지 알 수 없는 연기를 선보입니다. 연기 논란 하나 더 지적하자면 열차를 터는 초반 장면에서도 한 엑스트라가 도망가다가 어깨빵을 맞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어깨빵을 받는지 도망가면서 웃고 있는 엑스트라도 몇 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 피아노 값 정도 되던 윤태구 목에 걸린 현상금. 형한테 붙은 현상금 300억이다. 300원? 내 피아노 한 대 값이야. 그거밖에 안 돼? 그것도 준 거다. 결국 박창희를 뛰어넘은 현상금에 눈 돌아간 박도원은 다시 윤태구를 조지러 찾아다니는데요. 윤태구 어디 있냐고 이 말대가리 새끼야. 말대가리에게 윤태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정우성의 입모양을 자세히 보면 음성과는 다르게 입모양은 박창희의 이름을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태구 어디 있냐고 이 말대가리 새끼야. 박도원은 이 장면에서만 총 3번 물어보는데 태구 어디 있냐? 윤태구 어디 있냐고 이 말대가리 새끼야. 다시 한 번 묻는다. 윤태구 어디 있냐? 전부 다 입모양이 박창희인 것을 볼 때 원래는 박창희의 행방을 묻는 거였지만 윤태구로 설정이 바뀌면서 더빙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봉 후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수많은 액션 장면들로 인해 김지훈 감독은 액션 영화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히면서 좋은 놈과 나쁜 놈, 그리고 이상한 놈에 이어 존나 센 놈, 아놀드 형님이 출연한 영화 라스트 스탠드 연출을 맡으면서 할리우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퇴임을 한 후 주연을 맡은 첫 작품이기도 하며 김지훈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인 만큼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더 이상 묻지 마라. 가슴만 아프다. 김지훈 감독의 최고 흥행작인 밀정에 출연한 송강호는 비록 특별 출연이었지만 이병헌과 놈놈놈 후로 무려 8년 만에 다시 함께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소. 나 박창희요. 영광입니다. 배우 정우성 또한 영화 인랑에 출연하면서 김지훈 감독과 무려 10년 만에 작품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성은 캐스팅 제의를 받자 분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출연하겠다고 밝히면서 김지훈 감독 작품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평가는 더 이상 묻지 마라. 가슴만 아프다. 2001년부터 영화 무사, 달콤한 인생,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올드보이 등 17개 영화의 무술 연출과 스턴트를 맡은 지중현 무술 감독은 안타깝게도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촬영 중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70년대까지 유행하던 한국 고전 영화의 한 장르, 만주 웨스턴의 계보를 이어간 작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